안녕하세요. 카닥TV 짬바정입니다. 안녕하세요. 권잘롱 및 그랜저 계약하신 분들 많죠. 네, 정말 많더라고요. 지금까지 12만 명이라고 하는데요. 저도 그중 한 명이고요. 지난번에 저희가 그랜저 어떻게 사면 좋을지 소개를 드렸었는데 네. 생각보다 적지 않은 분들께서 2.5를 살지 하이브리드로 올라가야 할지 고민이다 라는 댓글을 남겨주셔서 제가 댓글로 설명은 드렸지만 이걸 또 아예 컨텐츠화해서 좀 더 꼼꼼하게 다뤄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이번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거는 그런 댓글들에 대한 저의 대답이기 때문에 저의 의견입니다. 정보나 리뷰라기보다는 의견이니까요. 마음에 안 드시면 그냥 무시하시면 돼요. 네. 네. 아니 누가 칼국수 먹으라고 협박했나요? 여기서 돌아가십시오. 뭔가 저의 개인 의견이라고 좀 밑바탕을 많이 깔았지만 저에게 저 스스로 권위를 좀 보태자면 저는 그랜저 매니아입니다. 그래서 2015년에 HG 2.4를 샀었고요. 2019년에는 IG 2.4 하이브리드를 샀었습니다. 네. 두 대 다 보유를 했고, 그리고 저희 아버지께서 IG 2.4 가솔린 모델을 갖고 계시고요. 또 제가 더 뉴 그랜저 2.5를 1개월 시승을 했고 그만큼 길진 않았지만 K8 2.5도 당연히 시승을 해봤습니다. 보태서 그랜저 하이브리드의 파워트레인하고 똑같은 소렌토 하이브리드를 9개월 약 1만 킬로미터 보유 중에 있습니다. 이 정도면 사실 지금 그랜저가 시승차가 없지만 어떤 곁다리에 있는 여러 차들에 대한 경험은 충분한 것 같고 네. 혹자는 또 이러실 수 있잖아요. 너 벤츠나 BMW 못 타봤지? 이러실 수 있는데 그거보다 더 좋은 차도 많이 가져갔으니까. 네. 그래서 차에 대한 경험은 폭넓게 있는 편이니까 너무 염려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혹시라도 저희 채널을 처음 보시면. 자, 앞서 말했듯이 많은 분들이 2.5 살지 하이브리드 살지 고민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대부분 중로는 하이브리드 사세요 인데 아직도 좀 고민하시는 분들이 있죠. 이해가 네. 돼요. 사실 가격 차이 때문이겠죠. 많이 나거든요. 네. 왜냐하면 더 뉴 그랜저 때만 해도 사실 한 350 정도 실구매가로 이렇게 차이가 났었는데 지금 가격표만 놓고 봤을 때 세금 혜택 그 환친차 반영했을 때 500 정도 하이브리드가 비싸죠. 네. 근데 그도 그럴만한 게 터보화 됐으니까. 네네. 하지만 실질적으로 봤을 때는요, 취득세의 40만원 감면, 하이브리드의 취득세 감면을 생각하면 차이는 한 450 정도로 좁혀지긴 합니다만 여전히 적지 않은 차이죠. 답이 안 나옵니다. 네, 너무 비싸요. 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요,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하이브리드를 선택하세요. 자,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정말 순수하게 돈만 놓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네. 하이브리드 1.6 터보죠. 자동차세 1년에 약 29만원입니다. 2.5리터 모델로 사시면요, 자동차세가 1년에 약 65만원입니다. 2배 넘게 차이 나는 거죠. 네. 1년에 36만원, 한 달에 3만원입니다. 한 달에 3만원이면 거의 통신비예요. 더 뉴 그랜저 때만 해도, 즉 IG 때만 해도 하이브리드가 2.4였기 때문에 사실상 자동차세 차이가 없었거든요. 하지만 지금은 1.6 터보로 다운사이징 되면서 이렇게 차이가 좀 크게 벌어지게 됐고요. 가장 많이 따지시는 기름값, 하이브리드는 기름값 절감 아니면 살 필요 없어 라고 생각하시는 많은 분들. 네. 자, 2.5리터 모델 실년비 11에서 12 정도 예상됩니다. 더 뉴 그랜저나 K8로 밀어봤을 때 이 정도 예상되고요. 하이브리드 실년비는 한 19에서 20 정도 예상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20 넘기는 사람이 부지기수일 거예요. 많으실 거예요, 진짜. 네. 왜냐면 제가 소렌토 지금 9,500km 탔는데요. 19인치 휠 사양이거든요. 누적이 18입니다. 실년비로. 공인연비는 더 낫죠. 공인연비가 15.4인가요? 그 정도 되는 것 같았습니다. 네, 그래서 그랜저는 20 넘기시는 분들이 아주 많겠지만 그래도 또 따지고 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 네. 2.5 실년비는 11로 잡고 하이브리드는 18로 잡으시죠. 네. 단위는 킬로미터 퍼 리터입니다. 자, 전국 평균 휘발유값 리터당 1,660원인데 차를 별로 안 타서 한 달에 1,000km 탄다고 치시죠. 그러면 2.5는요 기름값으로 한 달에 약 15만 900원을 쓰게 되고요. 네. 하이브리드는 월 92,200원을 씁니다. 벌써 한 달에 58,700원 차이죠. 한 달에 1,500km를 탄다고 치면 차이가 88,000원이 되고 2,000km를 탄다고 치면 한 달에 11만 7,700원 차이입니다. 근데 그냥 평균으로 1,500km 탄다고 치시죠. 그러면 12 곱하면 되니까요 1년 차이가 벌써 105만 6천원입니다. 1년 차이가. 1년에.
아까 자동차세 1년에 36만원 차이라고 했으니까 네. 이것까지 보태면요 하이브리드가 1년에 1500km밖에 안 타는데도 140만원이 절감됩니다. 괜찮은데요? 왜냐면 차값이 네. 아까 취득세 포함해서 약 150 아니죠 450? 450. 네. 450 차이라고 했으니까 얼추 3년 타면 벌써 상세가 되는 거예요. 3년만 타도 뽕 보통 뽑는... 3년은 타시잖아요. 그랜저 타시면. 그렇죠. 3년 타고 뽕 뽑기. 쌉 가능. 근데 제가 또 중고차 회사 출신이잖아요. 맞습니다. 제일 큰 딜러 아닙니다. 네. 아, 딜러 아닙니다. 제일 큰 중고차 회사. 실은 제가 카닥에서 근무하기 전에 엔카닷컴에서 근무를 오랫동안 했는데요. 그래서 여기다가도 또 권위를 보태는 건데 여러분들 간과하시면 안 되는 게 중고차의 잔존 가치가 2.5보다 하이브리드가 훨씬 높습니다. 즉 하이브리드가 감가 방어를 훨씬 잘해요. 소렌토 하이브리드만 봐도 뭐 훌륭하죠. 네. 심지어 소렌토 하이브리드와 2.5 터보는 출력이 2.5 터보가 더 세요. 결국 쉽게 말해서 하이브리드를 비싸게 산 만큼 더 비싸게 팔 수 있고요. 심지어 더 빨리 팔립니다. 빨리 팔리는 거 중요하죠. 뭐 그 말이 그 말이죠. 사실 빨리 팔리니까 비싼 거고 뭐 수요가 많아서 비싼 거니까. 맞습니다. 참고로 저도 IG 하이브리드를 산 거보다 비싸게 팔았습니다. 곤잘로도 저도 소렌토 하이브리드 비싸게 팔았습니다. 산 거보다 비싸게 네. 팔았습니다. 하이브리드의 감가 방어는요 거의 우주 방어죠. 네, 우주 최강이고요. 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아하고 가장 합리적인 접근이라고 생각하시는 경제성으로 따져봤는데 그러면 더더군다나 하브가 맞다는 겁니다. 처음 살 때는 조금 돈 더 내더라도 들어가는 비용하고 나중에 잔존 가치까지 설명하면 따지고 들면 더더군다나 하브가 합리적인 선택이 될 수 있고요. 사실 이미 여기서 게임이 끝나버리는데 네. 소렌토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저도 1년 가까이 보유했지만 곤잘로도 꽤 오래 탔죠. 한 7,000km 탔죠. 네. 5개월 7,000km 탔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하이브리드의 장점을 설명을 드려볼게요. 아, 이거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간과하시는 부분이기 그렇죠. 때문에 정말 중요합니다. 일단 그랜저 2.5 출력이 200마력이 안 됩니다. 안 돼요? 근데 실제 타보면 한 150마력 느낌이죠. 심지어 되게 느슨하게. 자연흡기니까. 네. 자 그런데 하이브리드 모델 1.6 터보 엔진 이게 진짜 효율 좋고 파워가 좋은 엔진이거든요. 네. 여기다가 모터 어시스트까지 50마력 붙잖아요. 맞습니다. 시스템 출력이 230마력입니다. 근데 모터가 또 토크가 좋죠. 네. 27kg 포스미터 정도 나오죠. 그래서 소렌토 하이브리드만 돼도요 가속이 꽤 빨라요. 작정하고 달리면 진짜 빨라집니다. 제로백 한 8초대 초반 나오고요. 네. K8 1.6 터보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그랜저랑 형제차죠. 네. 그 차는 뭐 6초대도 나오더라고요. 너무 과한 거 아니에요 이거? 하이브리드입니다, 여러분. 네, 하이브리드가 이렇게 강력합니다. 친환경 차인 줄만 알았던 하이브리드가 강력합니다. 이거 저는 그래서 E-파워라고 부르고 싶어요. 일렉트릭 파워. 모터 조금만 더 세면 이 파워 해도 될 것 같아요. 진짜 그 모터 정도기 파워가 때문에, 네. 이 신형 파워트레인이 정말 좋고요. 네. 그리고 대부분 서울 시내 운전하실 일이 많잖아요. 서울이든 경기도든. 그렇죠. 정차 시에 스트레스가 뭐 ISG도 똑같지 않냐 하시는데 정말 스트레스가 제로입니다. ISG보다 나아요. 그쵸, 당연하죠. ISG는 그거는. 일단 걸려야 되잖아요, 시동이. 참고로 이 1.6 터보 하이브리드가 배터리 용량이 좀 커져가지고 배터리 완충시키고 에어컨 틀고 차 안에서 있으면 제가 최대 30분까지 시동 안 걸리는 걸 봤어요. 저도 거의 30분 가도 한 28분에서 시동 걸렸는데 히터를 쓸 때 엔진열을 쓰기 때문에 그보다 빨리 시동이 걸리지만 에어컨만을 틀고 있을 때는 진짜 30분 동안 시동이 안 걸리기도 합니다. 네. 이거 여름철에 정말 엄청난 장점이죠. 혹자는 이러실 겁니다. 하이브리드 고장나면 큰일 난다던데, 전기차 불난다던데 뭐 이런 분들이 있으시죠? 하이브리드 개통에 보증기간 표 넣어드리겠습니다. 더 깁니다. 10년 20만? 네. 이게 사실은요 1.6 터보 엔진 자체가 강력한데 거기다가 모터 어시스트까지 붙다 보니까 그냥 순수한 2.5L 자연흡기로는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게임이 안 되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꼭 유지비나 돈을 떠나서도 파워트레인 자체의 완성도만 놓고 봤을 때도 1.6 터보 하이브리드를 추천드리고 싶고요. 네. 사실은 원래 저도 이제 방송을 오래 하다 보니까 이 정도까지 오면 마무리할 때 보통 이렇게 끝내잖아요. 뭐 2.5도 좋습니다. 뭐 나쁘지 않은 선택이니까 2.5 사신 분들도 기분 나빠하지 마세요. 뭐 제가 약간 이렇게 끝내는데 네. 더 뉴 그랜저 2.5를 한 달 타보고 K8 2.5를 타본 경험상 좀
이 스마트 스트림 2.5는 추천을 못 하겠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아, 저 왜 그런지 압니다. 저도 다 봤잖아요. 노킹 진짜 심하고 진짜 심합니다. 저는 이거를 어떻게 정말 필드로 내보냈는지 그리고 필드에서 이거에 대한 불만이 뭐 카페 같은 데 보면 있긴 있더라고. 꽤 오일 소모에 대한 얘기도 많고 근데 뭐 뉴스에 나오진 않잖아요 일단. 그 이상 불거지진 않죠. 네. 저희도 사실 길 가다가 몇 번 소리 이상하다 딱 보면 2.5였어요 항상. 디젤인 줄 알았는데 네, 소리가 왜 저러지 하고 보면은 딱딱딱딱딱 네, 막 이렇게 딱 새 차인데. 새 차인데 그랬습니다. 실합니다 실합. 과장하는 거 아니고. 네. 이렇게 반박하시는 분들이 이쯤에 나올 겁니다. 터보 하이브리드는 오일 증가한대요. 제가 옹호하려는 게 아닙니다. 그냥 염려는 그렇게까지 많이는 안 해도 된다는 거예요. 2.5에 비해서. 혼다 하이브리드에서 이미 북미에서 보고가 된 바가 많이 있었고 이거는 사실 주행 환경을 좀 생각을 하셔야 되는 게 겨울에 뭐 극단적으로 좀 짧은 거리 타신 다음에 시동을 끈다든가 하는 경우에 확실히 좀 이렇게 실린더 안쪽으로 연료 혼입 가능성이 있긴 합니다. 이런 분들은요 순수 내연기관도 사실 맞지 않고요 가솔린 엔진도 마찬가지예요. 연료 들어갑니다. 이런 분들은 전기차를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예 그런 스트레스가 없는. 네, 정말 짧게 타시는 분들은 전기차를 좀 강력히 권해드리고 싶고요. 참고로 제가 전기차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 EV6도 갖고 있거든요. 네. 순수 전기차를 갖고 있는데도 이 현대기아의 1.6 터보 하이브리드 파워트레인은 너무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안 팔고 있고 소렌토 하이브리드는 그랜저 하이브리드를 출고하고 나면 팔 생각입니다. 근데 그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진짜 곧 죽어도 하이브리드 싫다. 이질적이다 하시는 분들. 그럼 2.5 사야 되나? 아, 네. 2.5는 근데 그런 분들한테도 추천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약간 짠 거 같은데. 네. 이게 떠오르네요. 3.5 LPG. V6? 네. 아. 이거 꽤 괜찮습니다. 연비가 연비가 물론 나쁘다지만 뭐 그리고 자동차세가 비싸다지만 가스값이 워낙에 저렴하기 때문에 상쇄가 되고요. 무엇보다 2.5는 진짜 힘이 좀 딸린다는 기분이 들거든요. 네. 근데 3.5는 괜찮아요. 잘 나가요. 그리고 나중에 중고차 값도 2.5보다 잘 나옵니다. 아, 그쵸. 대형차 LPG는 그쵸. 방어 좋죠. 방어 좋습니다. 네. 빨리 팔리고. 네, 빨리 팔리고. 얘는 또 심지어 LPG도 밑에 있으니까 공간도 충분하고 트렁크. 그렇죠. 트렁크 열었을 때 티도 안 나고.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K8은 3.5 LPG 가성비 너무 좋다고 3,180만 원인데 아, 몇 번 말씀드렸죠. 네. 네. 뭐 영상도 따로 찍었었죠. 네. 근데 문제는 그랜저는 K8처럼 LPG의 가성비가 좋게 나오진 않았어요. 아, 프리미엄부터. K8은 그 3.5 LPG 기본을 사도 되게 괜찮거든요. 네. 근데 그랜저는 그렇게 안 나왔다는 점이 좀 아쉽긴 하죠. 곤잘로는 그랜저 파워트레인, 신형 그랜저 파워트레인에 마음에 드는 순으로 줄을 세우면 어때요? 저는 무조건 1등은 1.6 하이브리드, 2등은 스마트 스트림 3.5 가솔린, 3등이 LPG입니다. 네. 4등은 없어요. 2.5는 사지 마십시오. 센데? 아, 근데 진짜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2.5의 그런 컨디션 안 좋은 걸 너무 많이 봤기 때문에 소송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2.5도 근데 좋은 선택지가 되지 않을까라는. 네, 어쨌든 저는 제일 추천드리고 싶은 건 1.6 터보 하이브리드. 이 말씀 꼭 드리고 싶은데 저희 아버지가 사실 이 차에 관심이 좀 있으셔서 물어보더라고요. 근데 아버지가 다른 차를 하이브리드를 타보셨나 봐요. 근데 브레이크가 좀 이상해서 어색해서 못 사겠다라고 하셨는데 1.6 터보 하이브리드는 좀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옛날보다는. 토요타에 비하면 아직 어색하긴 한데 네, 그래도 많이 이질감은 줄었다는 거. 그래서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곤잘로 소렌토 1.6 터보 타면서 너무 좋았죠. 사실 그랜저 나오고 후회하기 시작했어요. 곤잘로가 저한테 여담으로 얘기했습니다. 예. 저 소렌토 괜히 팔았나봐요. 비싸게 팔면 뭐해. 그 좋은 차를 왜 팔았을까 뭐 이러면서 그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예. 네, 그러더라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감성은 정말 6기통 3.5 가솔린이거든요. 아, 막 기름 빵빵 때우면서 네. 막 이렇게 네, 타고 그렇죠. 싶은데 현실은 터보 하이브리드죠. 그리고 타협하면 3.5 LPG인 것 같아요. 저도 2.5는 선택지 없습니다. 만일에 그랜저가 2.5로만 나왔다면 사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 그랜저 2.5의 노킹을 조금이라도 예방하려면 엔진 자체의 개선이 어렵다면 변속기 로직이라도 좀 더 회전수를 높게 쓰고 다음 단으로 넘어가게 바뀌어야 하겠더라고요. 시승해 봤을 때 생각나네요. 빨리빨리 올리는 거. 그러니까 더 노킹 나죠. 네, 단수를 엄청 빨리빨리 넘기고. 그때 고급이 넣지 않았어요? 아니야, 일반이 나왔어. 일반이었어요. 갑자기 생각났어요. K8도 그랬지. 네, K8도 그랬습니다. 네, K8도 그랬어요. 둘 다 새 차였습니다. K8은 진짜 완전 새 차였는데. 둘 다 새 거였어. 그랜저도 7,000인가 밖에 안 뛴 차였고 아, 그거밖에 안 됐었어요? 3,000인가 7,000이었어. 아무튼
플러스 3,000이든 마이너스 3,000이든 뭐죠 2.5 좀 조심스럽습니다 사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저희의 의견이지만 구매하실 때 참고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예.